직장인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해서 유튜브를 켜고 책을 펴고 그래서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는데 대부분 미국 주식이나 S&P 500을 사라고 하죠. 근데 이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If you have to own stocks, own them outside America. Don't own US stocks. What about S&P 500? No, really. S&P 500도 팔라고 하고 미국 기술주도 전부 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유튜버나 투자 인플루언서였다면 아마 그냥 웃고 넘기겠지만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그냥 웃고 넘길 수만은 없어요. Our next market guest is a legend. Jimmy Grantham is here. He's the co-founder and long-term investment. 제레미 그랜섬은 영국 출신의 투자자입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GMO의 공동 창업자죠. 그가 다른 사람의 돈을 굴린 규모가 165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인덱스 펀드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를 전설로 만든 이유는 버블이 터지기 전에 그 버블을 전부 알아맞힌 이력 때문이에요. 한 번 운으로 맞힌 게 아니라 역사적 대폭락을 반복적으로 미리 짚어냈어요. 그래서 월가는 그에게 영원한 비관론자, 즉 퍼마베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레미 그랜섬이 말하는 버블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버블을 사기나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레미 그랜섬은 그거는 아니라고 해요. The great bubbles always occur around the very most important ideas. 그는 철도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가 철도가 굉장한 발명이다,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엄청 넣기 시작했고 주식도 과잉 투자가 일어났죠. 근데 엄청난 발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과잉 투자가 일어났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섬이 드는 가장 확실한 숫자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 아마존이 닷컴 붕괴 때 92%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유통의 세계를 장악을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그가 내리는 결론이 명확합니다. The greater the idea, the more money goes in, and the bigger the bubble, and the bigger the bust.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명확한 아이디어는 어떤 걸까요? 아주 뻔하지만 AI죠. 바로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AI라는 아이디어가 위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역사상 정말 가장 큰 버블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버블은 대체 언제 터질까요? 라고 진행자가 묻자 제레미 그랜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f you look at the data, it would be compatible with history for the peak to be very soon. Everything is in line. This is 그 중요한 포인트는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지만 결국에 터지기는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은 일본을 예를 들고 있어요. 1989년에 일본인데 그 당시 일본이 PER이 65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PER이 65배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커피숍이 있는데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커피숍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커피숍을 통째로 사려고 한다면 인수하려고 한다면 한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그 커피숍을 1년에 100만 원을 버는 커피숍을 6,5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65년을 일해야지 커피를 팔아야지 본전을 뽑는 거거든요. 그때 일본 시장 전체가 다 그 금액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그때 상황을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2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5년 걸렸다고 해요.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인데 왜 콕 집어서 미국이 가장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고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they're so badly overpriced today. Back in the tech bubble of 2000, we had a 10-year forecast for US equities of minus 2% a year for 10 years. And they came out with minus 3%. The period from 2000 to 2010, you simply lost money in the US market. 10 years later, you had less money than you started with. And this is a higher price market, I believe, than 2000. 다시 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지금 시장은 그때보다 훨씬 더 고평가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맥7이라고 하는 그 시장을 거의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이죠. 그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이죠. 그랜섬은 이 기업들의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 기업들은 사실 다 독점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은 스마트폰, 뭐 메타는 소셜 미디어, 그리고 엔비디아는 칩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거대 기업들이 전부 똑같은 시장,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전부 살아남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 돈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그랜섬은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금 같은 것들로 이제 골고루 분산을 하라는 건데 주식을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 미국 주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도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내가 미국 채권을 산다라고 한다면 미국에다 이제 제가 돈을 빌려주는 거죠. 미국에.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고정 금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도 비중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어떨까요? 그랜섬은 사실 영국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부부들이 뭐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젊은 부부가 서초동에 반포동에 뭐 반포 원베일리 같은 몇십억 하는 집을 쉽게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현재는 너무 비싸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냐고 묻자 That goes to zero in your calculus? No, years and years, decades and decades, it will dwindle away, I suspect.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물론 이건 제레미 그랜섬 한 사람 한 개인의 견해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좀 다르죠. 여기서 그랜섬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다면 대형 금융사들은 아무도 지금 당장 빠져나가라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대형 금융사들이 돈을 가지고 다 나가라. 그러면 운용 수수료가 빠지니까 돈을 못 벌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그 말들이 한 개인의 견해라는 점은 꼭 생각해 보시고 하지만 그 개인이 60년 동안 대폭락을 반복적으로 맞춰왔다는 점.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주식은 더 사야 된다. 아니다. 뭐 빠지는 게 맞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